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일 화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미국장 드디어 이제 뭐 양봉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여러분들 이 흐름을 보시면 이게 S&P입니다. S&P 선물인데요. 이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게 보시면 이게 하락 추세입니다. 이게 하락 추세예요. 아시겠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입니다. 오늘 저녁에 확실히 위쪽으로 올라와서 양봉으로 상승 전환해서 이렇게 이 위쪽으로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면은 이제 다시 올라간다, 다시 상승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확신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더 기다려봐야 오늘 저녁에 얘네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정 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뭐 이슈가 있고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뭐 일반적인 또 이슈 없는 그냥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의 그 헤드라인은 이거였죠. 뭐 대중국 투자 차단 우려 완화의 상승이라고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그냥 뭐 재료가 없었단 얘기죠. 예, 재료가 없었단 얘기예요. 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는 그냥 이제 그 지지율 높이려고 한번 그냥 내보는 카드입니다. 그렇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여기 써있죠. 어제 제가 했던 말하고 같이 트럼프 탄핵보다 미중 무역 분쟁을 더 우려하고 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미중 무역 분쟁하고 뭐 금리 이런 게 중요하지. 뭐 트럼프 탄핵이라든가 뭐 중국 주식 상장을 막겠다라든가 그런 거는 솔직히 뭐 답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제 저녁 뭐 특징적인 거라면은 이 좀 제가 봤을 때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음, 뭐 유로존 제가 봤을 때 유로존 때문이에요. 유로존 때문에 그 브렉시트와 관련된 이슈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요. 이게 달러가 결국 고점을 넘어갔네요. 여기서는. 야, 이게 설마 고점을 넘겠냐? 여기 보면은 뭐 거의 뭐 삼산 가까이 나오고 있지 않냐? 말씀드렸는데 뭐 넘어가 버렸습니다. 달러가 꺾이기 시작해야 주식이 본격적으로 미친 듯이 오를 수가 있는데 이 달러가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으면은 이도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어제 대충 뭐 지나가는 뉴스 몇 개를 보면은 브렉시트 관련된 이슈 때문에라도 영국 그 총리 그 생긴 것도 트럼프 닮아가지고 하는 짓도 하는 행동도 하는 말도 좀 약간 트럼프 닮아서 그 양반이 유로화의 가치를 계속 깎아먹으면서 이렇게 강달러를 계속 불러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제 특징적인 거는 저렇게 달러가 강했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달러가 강하다는 얘기는 이 신흥국 주식이라든가 뭐 각종 위험 자산이 다 개박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달러가 저렇게 정고점을 돌파하지 않았더라면은 이게 저기 국제유가라든가 원자재들이 올라올 수 있었는데 지금 최근 보시면은 국제유가고요. 이게 은이고 이게 금인데요. 이게 보시면 약간 좀 원자재들이 동조화가 되고 있죠. 지금 보시면 금도 한 4거래일, 5거래일째 빠지고 있고, 은도 한 5거래일째 빠지고 있고, 국제유가는 특정 이슈가 있었으니까 하여튼 줄줄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원래 반등할 수도 있었는데, 그 달러가 이게 정고점을 돌파해버린 상황에서 원자재가 이 가격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달러가 올라갔고 이렇게 결국 어제 국제유가와 뭐 각종 원자재 가격들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 하여튼 문제입니다. 저 달러가 빨리 안정이 돼야 우리 신흥국 주식도 뭐 대박이 나는데 어쨌든 뭐 언제 약달러로 전환된다라는 뭐 기약이 없으니 저도 정말 미치겠습니다. 뭐 아무튼 채권 시장은 조용하고요. 그나마 요즘 채권 시장은 조용하고 한국장 뭐 별달리 드릴 말씀이 뭐 없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한국장 아무튼 뭐 내용은 좋네요. 근데 오늘 10월 첫 거래일인데 제가 약간 이제 오늘 아침에 우려를 했던 건 뭐냐면은 미국장이 어제 올랐지 않습니까? 미국장 저기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꼭 이런 날 한국이 좋다고 야 미국이 올랐댄다 우리도 갭상승으로
힘차게 10월 한 달을 시작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막 갭으로 막 저 위에서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그 첫날부터 10월 첫날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날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되게 안 좋습니다. 뭐냐면 첫 거래일이죠. 10월의 첫 거래일인데 갭을 이렇게 띄워버리면은 한 달 내내 재수 없으면 이렇게 하방 압력을 계속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안 좋은데 아무튼 오늘 미국장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선물이나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주도주 친구들을 보면 심지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을 보면은 다행히 이 외국인과 기관이 아직 코스피를 버린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려 먹으려고 개파락 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뭐 오늘 그래서 뭐 개파락 출발해서 현재로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선물 전부 다 사이좋게 양봉의 상승 전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무튼 조만간 이 흐름대로라면 상승 전환할 것 같고 뭐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 얘기를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HLB 상한가 갔죠? HLB가 상한가에 갔었나? HLB 어제 상한가 갔죠, 어제. HLB 같은 거 상한가를 어제 좀 힘들게 갔습니다. 솔직히 한미약품의 예를 좀 기억을 해보면, 물론 이거 한미약품 때와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한미약품 때 신약 개발 성공해서 뭐 판매됐다라는 소식이 그게 2015년인가 나왔을 때였나 그랬는데, 시가총액이 그때도 컸어요, 한미약품이. 근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한가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뭐 시가총액이 몇십 조에 달하는데도 딱 이렇게 상한가를 지켜가지고 하루 종일 지켜내고 뭐 그 다음 날까지도 강한 모습 보였는데 지금 보시면 HLB는 솔직히 어제 임상 3상을 성공했다고 했는데도 이 점상으로 딱 잠기고 이래야 되는데 시장 반응이 솔직히 좀 비리비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했습니다. 이 임상 3상 통과면은 거의 신약 개발 성공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는데 근데 시장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긴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런 뉴스를 좀 봤습니다. 리보세라닙 임상에 관련된 엇갈린 평가가 있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이게 그러니까 뭐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래요. 이게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이 기사를 이해한 바로는요. 기존에 나와 있던 약들에 비해서 이 새로 나온 리보세라닙이라는 약을 썼을 때 이 환자의 생존율이 급격히 다른 기존의 약품들과 다르게 이게 급격히 더 생존율이 높아지고 효능이 다른 약품에 비해서 효능이 있어야 신약 개발 성공이고 인정이 되는 건데 FDA에서 신약 개발 성공했다고 인정해 주는 건데 근데 이게 이 리보세라닙이라는 약이 막상 기존 약들에 비해 개선치는 별로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게 일단 임상 3상 성공으로 발표는 했지만은 내용을 들여다놓고 보면은 깨름칙하다라는 기사가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랬나 싶어요. 그래서 어제 상한가를 확실히 못 가고 비리비리 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튼 오늘까지도 오르고 있긴 한데요. 뭐 의문을 뭐 이렇게 좀 잡음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고 있긴 한데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알아놓으십시오. 솔직히 신약 개발 이런 부분 뭐 용어도 복잡하고 전 뭐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뭐 상식 그냥 뭐 일반인이 얘기하는구나 이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시고요. 뭐 아무튼 선물 얘기 조금 하고 마칠게요. 이대로 간다면 이대로 간다면은 조정 끝이라고 인정해야겠죠. 이대로 간다면 조정 끝이라고 인정해야겠죠. 그리고 지난 1월 달과 좀 비교해서 보시면요. 1월 달에도 한번 겁나게 많이 올랐었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은 1월 달에는 보시면 겁나게 많이 오르고 조정이 한 고점 대비해서 한 25포인트 가까이 나왔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물론 이게 조정 끝났다고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이번에 보시면 조정폭이 일단 굉장히 작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오늘 상승 성공하게 된다면 조정폭이 굉장히 작아요. 조정폭이 굉장히 작다는 얘기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반등을 성공해서 계속 더 올라가기 시작한다면은
이 코스피는 분명히 옛날에 이 비리비리했던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겁니다. 이때와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정이 여기서 끝나고 반등을 시장이 시도한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코스피에 엄청나게 밝은 미래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디에서 이제 반등이 올라오는지를 좀 지켜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할 말 없네요. 네, 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